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의 유병조입니다. RC를 가르치고 있죠. 관계사 우리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관계사. 여러분, 관계사라고 하는 애는요, 이제 뭐 매달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면 한 두 문제 정도씩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뭐 어쩌다가 안 나오는 달도 있긴 있지만요. 역시 빈출로 나오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 되겠는데요. 관계사, 뭐 관계부사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게 되는데, 간단히 우리 관계사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레슨 1에 보시면 관계사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교재에 잠깐 없는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시절이요.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여러분 한 번씩 꿈에 막 귀신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좀 묘한 꿈을 꿔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꿈에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어떤 샤워기가 틀어져 있고 어떤 무서운 소녀가 꾸중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쪼글쪼글 앉아 있더군요. 되게 무서웠습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되게 무서웠어요. 검은색 긴 머리를 쫙 하고서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애가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냥 물을 맞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얘는 뭘지? 왜 혼자 앉아서 샤워를 옷 입고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랐는데 참 묘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살해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여자애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죽음을 제 꿈에 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관계사를 갖다가 우리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 이기에 앞서서 개념부터 조금 잡아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소녀를 한 명 보았습니다. 여자애를 하나 보았어요. 여자애를 보았는데 어떤 여자였냐 하면요. 무서워 보였습니다. 무서워 보였고요. 그 다음에 걔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범죄자가 그녀를 죽였다. 여름이기 때문에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금 조성해보고자 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줄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세한 이 복잡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은 저 유스타 잉글리시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니 그때 했던 그 얘기 좀 해볼래? 라고 하면 제가 또 그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자, 봅시다. 여자를 한 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은 무섭게 생겼고요. 머리카락이 검은색을, 그녀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고요. 한 명의 범죄자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 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자라는 애가 명사 아닙니까, 여러분? 명사라는 애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애들을 형용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되고요. 좀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이 문장을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사가 등장한 문장을 어떻게 부릅니까? 관계사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형용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글자를 좀 날려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관계사란 우리 레슨 1에 보면 관계사의 이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계사란 접속사 더하기 반복되는 명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반복되는 명사는 여기서 여자고요. 우리는 지금 인칭대명사라는 형태로 그 여자를 반복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접속사가 이 기능과 섞인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접속사의 개수 더하기 1을 할 경우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동사의 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장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she라는 애를 갖다가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을 접속에 기능이 있는 대명사, 즉 관계 대명사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우리는 형용사절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기 있는 she라는 애를 갖다가 없애고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대신에 관계 대명사를 넣고, 여기도 her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소유격을 지우고 관계 대명사 소유격이라는 애를 갖다가 집어넣고, 여기도 목적격 인칭 대명사인 her을 지우고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who 혹은 whom, 전통적으로는 whom이 맞는데 요즘은 who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엮었을 경우에
여기부터가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 두 개가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접속사 섞였으니까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돼서 문장 두 개가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 문장을 관계시킨다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사를 수식한다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계대명사는 일반 우리 접속사들 있죠. 여러분 접속사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고 오셔도 좋겠는데 일반 접속사로 예를 들어 because 같은 애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because는 문장 속에서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나올 경우 얘가 하는 역할은 순수하게 접속의 기능만 하고 있고 내용만 연결해주고 있지만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접속의 역할을 하고도 있지만 동시에 이 문장 속에서 대명사들이 하는 역할을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란 대명사의 기능과 접속사의 기능이 하나로 있는 것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혼자 좀 멀리 있네요. 그죠? 위에 거는 가까이 붙어 있는데 목적격이라는 애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게 됨에 따라 연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그러면 위치 이동이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따라 붙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전부 다 이 세 개를 관계사절이라고 하고 다 그거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데요. 관계대명사란 시험에 어떤 문제풀이를 가야 되느냐. 우리 유스타 토익 시험엔 이렇게 나온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1단계 선행사의 일치.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 정한다. 선행사가 여자죠.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본 건 귀신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후라는 애도 있고 위치라는 애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 후 중에는 후를 골라야지 이쪽을 묻는 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단계 관계대명사의 격을 일치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she라고 하는 주격 인칭대명사에서 온 애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라는 애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얘는 아까 her이라고 하는 소유격이었던 애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돼도 소유격이 돼서 whose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을 who가 답이게, whose가 답이게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수의 일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의 일치라는 거는 뭐를 나타내느냐면은 자, 요 아이를 과거를 우리가 현재로 한번 고쳐봅시다. 자, 이 후라는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she였죠. she라는 애는 누굽니까? a girl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수식하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현재 시로 나오면 수를 일치시켜서 여기에 s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 부분을 출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와 태의 일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경우 여기에 능동태를 넣을까 수동태를 넣을까 혹은 시제를 넣는다면 어떤 시제를 넣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한번 관계대명사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과 선행사 수일치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 연습 문제 잠깐 하나 풀고 갈까요? 아직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레슨 1의 실전 토익 테스트 한번 봅시다, 여러분.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자, 좋습니다. 자, 푸셨죠? 아니면 멈췄다가 다시 푸시고요. he, who, his, whose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접근이 가능합니까? B와 D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접속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반면에 A, he와 C에 있는 his는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접속의 기능이 없어요. 문장 속의 동사를 한번 봅시다. 첫째 줄에 has just made가 동사죠. 둘째 줄에 is가 다시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 개 나왔으니까 우린 접속의 기능이 있는 애가 필요해서 A와 C를 날립니다. 그러면 B와 D가 남죠. 그러면 B는요 주격 관계대명사, D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인칭 대명사를 공부를 잘하면 관계대명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들은 대명사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오시고요. 자, 그러면은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애고요. 주격은 홀로 주어 역할을 합니다. 밑줄 뒤에 i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가 필요해서요. 소유격인 D는 못 들어가고 A가 아니라 B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109번도 같은 개념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109번 풀어보세요. someone whose they who가 있습니다. A는 대명사, C도 대명사, 부정대명사와 인칭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밑줄 앞에 is가 있어요. 밑줄 뒤에 work라고 하는 아이가 자동사로서 일하다니까 동사는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someone과 they를 버리고 whose who가 남죠. 역시 동사 앞이니까 주격에 who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관계대명사 문제는 이런 개념으로 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관계대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레슨 2로 가봅니다, 여러분. 관계사의 격과 종류.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관계사도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칭 대명사도 되게 많았겠지만은, 첫째, 우리 격과 종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관계 대명사. 그럼 관계 대명사는 생김새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who, whom, whose,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까? which, whose,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칭대명사를 여러분 I, my, me, mine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인칭대명사 남자를 한번 적어봅시다. he, him, his라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물에 있는 it을 한번 적어볼까요? it라고 들어가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사물을 나타내는 애는 주격과 목적격이 생김새가 같죠, 그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도요, 주격과 목적격이 생김새가 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반면에 소유격은 끝에 s로 끝나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도 끝에 s로 끝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인칭 대명사의 남자 같은 경우에도 주격은 he, 목적격은 him, 콧소리를 내죠.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 경우 이렇게 들어가요. 요즘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은요, 얘가 사실 whom이 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who나 whom 둘 다 목적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소유격 whose도 his, s로 끝나죠. whose도 끝에 s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먹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 관계대명사에는 어떻게 생긴 애가 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런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that이라고 하는 애도 등장을 해요. 이 that이라는 애는 뭐냐? 선행사가 예를 들어 사람이면은 who나 whom을 넣게 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행사가 예를 들어 뭐 동민이와 그의 강아지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거나, 동민이와 그의 새로 산 신발 이렇게 해서 선행사가 여러 개라고 쳤을 때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여러분 구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는데, 얘는 사람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사물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that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that이라는 애는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어떻게 되느냐?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럼 소유격도 할 수 있나요? 소유격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소유격은 안 하냐면은, 보시면 소유격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생김새가 같은데 굳이 다른 애를 등장시킬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소유격은요, that이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아이들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다. 요 아이들을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 예를 드는 필요는 없겠죠. 아까 전에 다 들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계사의 또 다른 종류는 어떤 아이가 있느냐? 관계사의 종류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계 부사라고 하는 애도 존재하는데, 관계 부사가 뭔지만 잠깐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 예가 보이죠? This is the town. 자, 이거 적는 거 기다리시기 싫으시면요, 잠깐 뒤로 넘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뒤로 좀 넘기셔도 좋겠습니다. And the author 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the man이라고 줄일게요. The man, 그냥 수식어 다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live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 and라는 애를 빼고 한번 마침표로 찍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마을입니다. 이것은 마을입니다. 그 어떤 남자가요, 삽니다. in the town입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in the town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붙이면 우리 부사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 I live alone, 나는 혼자 삽니다 라는 게 있다면은 alone이 부사였는데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적을 수 있었습니까? by myself, 혼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한 단어의 부사, 얘는 전치사에 명사를 붙여서 쓰는 부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도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붙인 아이기 때문에 얘는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는 부사가 존재하게 되겠는데, 어떤 부사가 존재합니까? there이라는 애가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장소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표를 없애고 싶다면은 우리 여기에 접속사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마침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마침표를 없앨 수가 있지만 이 문장과 이 문장에는 같은 개념을 가진 아이가 겹치는 애가 하나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라는 애를 이용해서 접속의 기능과 연결을 되는 같은 단어의 개념을 둘 다 할 수 있는 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열이라는 애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앞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where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대열의 관계 부사는요, where입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who, which 이런 애들이 있지만 관계 부사들도 여러분 where, when이라든가 why, how 같은 아이들이 존재를 이제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를 막 너무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간단하게 소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where는 관계 부사구나 이래 들어있죠.
여러분이 관계 대명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 대명사는 역할이 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등장하는 문장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뒤에 여기 밑줄 자리에 들어가는 관계 대명사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스스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오고 소유격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를 따로 하나 달고 나오니까 명사 앞에만 나온다는 성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어떤 아이가 빠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거기 관계대명사 우리 교재 예문 한번 볼게요. 1번 관계대명사 부분 한번 보세요. She is a political leader. 정치 지도자입니다. And everybody respects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이제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는 해서 나온 부분 있죠. She is a political leader. 그 다음에 and와 her이 합쳐져서 whom everybody respects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whom 자리를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그 자리가 시험에 밑줄로 나왔다고 쳐보세요. 뒤에 everybody가 주어져. respects가 동사인데 목적어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어 her 얘가 앞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요 밑줄 자리를 빼고 봤을 때 문장은 어떻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 관계 대명사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에 대한 격과 종류, 생김새의 특징을 한번 봤고요.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웜업 테스트의 1번 한번 봅시다.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who와 whos가 있어요. who는 주격, whos는 소유격입니다. 밑줄 뒤에 are,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 앞에 나와야 되니까요. 답은 who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computers라는 선행사가 있고요. 밑줄 뒤에 clients라는 주어가요. are이라는 동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whose가 들어갈까요? which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봅시다. clients 주어죠. are 어떻습니까? currently 부사는 날리고요. dissatisfied 형용사에 보어가 나와 있고요. with라는 전치사 their poor records 요까지가 형용사절이 되겠는데요. 자, 문장 속에 콤마가 2개 보이게 되면은 얘네들을 전부 괄호를 이렇게 치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이 수식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 문장에서 수동태가 BPP 형태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명식 타동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BPP라는 수동태는 요까지를 완전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which라는 애가 들어가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왜?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hose가 들어가면 되겠고 whose는 뒤에 명사를 달고 나온다라는 점에서도 clients와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익 실전 테스트도 한 개만 한번 풀어볼까요?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이 아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 2, 3, 4, 5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We offer a 30% discount 쿠폰으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까? 그 문제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A. purchase. 동사 원형이네요. B. purchaser 나와 있고요. purchases, purchasing 나왔습니다. 밑줄 앞에는 who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있죠. 그리고 앞에는 anyone이라는 선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관계 대명사이므로 여러분은 동사를 한 개 더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동사 형태인 A와 C가 남게 되겠고요. 명사인 B는 날아가고 준동사인 ing, D는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A와 C 중에 누가 답일까? 둘 다 동사고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뭘까요? 뭐랬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에 대해서 수일치에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who 앞에 who가 나타내는 애는 anyone입니다. anyone은 원으로 끝난 단수 명사죠. 단수가 주어일 때 동사는 s를 달고 나온다라는 점에 있어서 답이 C에는 purchases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아이를 지우고 마지막으로 한번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리 하나만 딱 한번 해봅시다. 관계대명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풀면 되느냐? 아까 앞에 있는 예문들요,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예문 적어놔도 좋고요. 제가 이야기해드린 귀신 예문을 적어놔도 좋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첫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러 나오는 애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나 which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 혹은 whom을 빼고 요즘은 who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한다. 보통 문서상에서는 whom을 갖춰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요. 토익이 현대 영어를 토대로 해서 현대 상업 영어를 토대로 해서 쓰기 때문에 비즈 영어라서요. 좀 갖춰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있다? 소유격인 whose가 있다. O가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애로 따로 대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나오면은 정동사가 하나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동사는 앞에 대명사가 누구냐에 따라 틀리다. 주격이 나올 경우, 요거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자, 주격이 나올 경우 어떻게 나간다? 뒤에 동사가 연이어 나오는 구조가 된다. 동사 목적어가 연이어 따라 나오겠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밑줄 자리로 나오면은 여러분이 동사 앞에 주어 자리구나, 주격을 넣는다. 자, who나 whom과 which가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목적어가 빠진 형태로 나오니까 주어 타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밑줄이 쫙 꺼진다면은 관계대명사를 내가 넣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어. 그러면 목적격을 집어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뒤에 명사가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면 이 명사를 얘네들은 수식만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문장에서 수식어 같은 애들은 빠져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취하고 나오는 것이 소유격이다. 그러면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네.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왔네. 그 경우에는 whose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거는 이 명사가 항상 어떻게 등장하느냐면은 관사가 없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사로 등장한다. 왜? 소유격 대명사와 관사를 같이 붙일 수는 없죠, 여러분. my a book 됩니까? 나의 하나의 책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my book이면 my book이고 a book이면 a book이죠. 그래서 얘는 무관사로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하시면 되는 거는 소유격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뭐뭐의 라고 이름을 붙여서 뒤에 명사를 붙이면 얘의 명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레슨 3은 간단하게 구경만 한번 해볼까요? 레슨 3을 한번 봅시다. 실판 지우기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좀 이쪽 구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3에 보시면은 관계대명사 대 의문사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보통 관계대명사가 생김새가 that부터 해가지고요. 다 who, which 몇 개만 적어봅시다. who, which나 whose 같은 애들이 있다. 이게 관계대명사다인데 얘네들은 여러분이 1단원에서 우리 접속사를 공부할 때 기억납니까? 생김새가 똑같은 애들이 몇 개 존재했죠. that이라는 애가 나오고 똑같은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여기 뭐 which를 적어야 되는데 whose라고 적어야 되는데 which를 또 적어놨습니까? 자, that과 who, which, whose 이런 애들이 존재했던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명사절이라고 하는 애도 하나 존재하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사, 관계부사는 생김새가 100% 명사절에도 다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 싶은데 관계대명사는 혹은 관계사는 항상 명사 앞에 나오게 되고요. 명사절 접속사는 어땠습니까? 명사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 똑같은 게 있더라도 명사 뒤면은 관계사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고요. 명사 뒤가 아니고 동사 뒤라든가 전치사 뒤는 명사절이죠. 그런 경우는 얘네들을 명사절이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돌아가서요. 접속사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토익 실전 테스트 2번 한번 봅시다. 2번을 보시게 되면은 A, who, B, where, C, which, D는 what이 나왔는데요. 봅시다. 밑줄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가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동사가 첫째 줄에 went, 그 다음에 밑줄 뒤에 was가 있어서 둘 다 동사입니다. 접속사의 개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who, where, which, what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가 나와 있죠. 자동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를 가장 먼저 버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what이라는 애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관계사가 아니라 명사절에서 등장했던 애가 what이라는 거 기억합니까, 여러분? 자, what은 관계사가 아니고 관계사에 등장을 하지만요. 구조적으로 명사절에 나오는 애이기 때문에 what은 명사 뒤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what을 버리고 그러면 where과 which가 남았죠. 그러면은 밑줄 뒤에 was가 있으니까 주어가 필요하죠. which는 뭐라고 부릅니까? 관계대명사. where는 아까 제가 뭐랬죠? 관계부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관계부사는 when, where 이런 애들이죠. 그러면은 부사가 주어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명사 역할하는 which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레슨 4로 건너가서요. 이놈의 what은 뭐냐?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자, that과 what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that, 그 다음에 what.
제가 옛날에 한번 손금을 누가 한번 자기 뭐 타로 보러 가는데 제 따라가자 해서 그래서 따라가기 싫으면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더니만은 손금을 뭐 자기가 태워준다나 그래서 2,000원 내고 손금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손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카가 많이 묻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 손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막 신기가 들르는 것처럼요. 아, 이 손 내가 아는 손이야 이러시더니만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역시 인테리어 사업이 호황이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좀 터무니가 없었는데요. 인테리어 사업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녀가 말한 것이라고 한다고 할 때 what이라는 애를 등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은 틀렸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인테리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자, what she said라는 곳에 what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what을 갖다가 풀어서 쓰게 되면요. 그녀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는 명사 것을 갖다가 적을 수가 있겠고요. things that 관계사를 적게 될 경우에 그녀가 말한 thing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대시 뭡니까?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what은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를 합쳐버려서 적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what을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what은 앞에 명사가 선행사가 따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그러면 결국 what부터 들어가는 문장은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접속사 할 때도 사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복습 삼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that이라는 아이의 특징 교재에 있는 거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관계대명사 that이 그러면 which와 who와 구분되어야 되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첫째,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that은요. 관계대명사를 내가 넣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 즉 주어 동사고 목적어가 없는데 콤마가 앞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that을 넣지 않고요. 반드시 who나 which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계속적 용법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콤마가 나오는 경우에 가만 보시면은 앞에 있는 명사들은 특정한 존재를 지칭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유명사라든가 등등의 아이가 나오면은 얘가 콤마를 찍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얘가 특정한 아이고 얘는 사람인지가 항상 구분되는 애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that을 넣을 일이 없고요. who나 which를 꼭 따져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콤마 뒤에 that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되겠다. 요거를 한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hat은요 나중에 되면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전치사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써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명사로 존재할 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이 that을 집어넣지 않는다. 이렇게 한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인 목적격 whom이나 뭐 which나 이런 애들이 보통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목적격이 딱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that은 전치사 뒤에 넣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밖에 that이 꼭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1번에 나오는데요. 토익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선행사가 최상급으로 나온다거나 서술을 달고 나온다거나 선행사 자체가 something, anything의 띵으로 끝나는 아이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혹은 뭐 the same이 붙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얘네들을 또 쓰지 말고 that을 꼭 적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억은 꼭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 잘 헷갈리신 분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뒤에 유스타 토익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 부분 요 부분 주의하세요. that이라는 애가 워낙 문장 속에 쓰임새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시대명사의 that 있죠. this는 이것, that 저것 거기에도 하나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관계대명사의 that도 있고요. 명사절의 that도 있고요. 그죠? 요런 여러 가지 that이 있습니다. 요런 거 반드시 주의하시고 문맥 구조에 따라 어떤 that을 넣을지를 생각을 좀 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 앞에 있는 아래에 있는 연습 문제 우리 웜업 테스트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보시게 되면은 밑줄 앞에 conference가 명사 뒤에 you requested가 목적어를 빼고 있습니다. what과 that 중에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을 버리고 that을 넣어야 되겠죠. 왜? what은 앞에 명사가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요. 자, 실전 토익 테스트, 토익 실전 테스트의 1번도 한번 봅시다. 밑줄 앞에 stocks 명사 나왔고요. 밑줄 뒤에 rise가 동사입니다. 첫째 줄에 picks가 역시 동사고요. 그래서 접속사 필요하고 명사 뒤니까 C에는 what을 버리겠고요. that, they, when인데 접속의 기능이 없는 they 버리겠고 that과 when. 밑줄 뒤에 rise가 동사니까 주어 역할 못하는 when을 버리면 정답은 누가 됩니까?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요까지가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행사 따지고요, 수 따지고요, 격 따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what은 뭐다? 얘는 선행사를 같이 데리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선행사 명사가 앞에 나오지 않는다. 요까지에 대한 개념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여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 관계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